5과 특수지 사방공사. 이 특수지 사방공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해안사방이 잘 나와요. 해안사방. 나머지는 거의 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해안사방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해주시면 돼요. 먼저 산불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산불 피해지 보건공사. 먼저 원인. 우리가 그 산림보호학에서 산불 발생 원인이 제일 많은 게 뭐였습니까? 입산자 실화였죠. 그 다음에 논밭드렁 소각. 그래서 뭐 원인 뭐 여러 그게 있고, 대형 산불의 범위는 한 건의 산불로 피해 면적 규모가 30헥타르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화산의 길이, 화세, 연소 물질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불. 발생 원인, 입산자 실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논밭드렁 태우기, 담배풀, 성무효계 등등. 이제 산불이 나면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산불 피해지 복구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 복원과 인공 복원을 조화롭게 병행하며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생태적 시업을 적용한다. 복구 방향의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피해 대부분이 주거지 인접할 경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에서의 소득원을 개발한다. 농업지대로 저수지가 많을 경우 수자원 보호를 위한 시업을 적용한다. 급경사지에 대한 토사 유출 방지로 안전을 도모하고 지형을 보존한다. 이제 산불이 났으면 자연 복원은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이제 복원되는 거고, 인공 복원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이게 인공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적 복구 대책. 산불 피해는 소나무림이 화렵수림보다 크고, 자연 복원림은 반대로 화렵수림이 소나무림보다 우수하며, 자연 복원지가 인공 조림지보다 종 다양성, 토양 보호 측면에서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렵수가 불이 나면, 웬만하면 화렵수는 불이 나더라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 복원으로 하고, 침엽수가 불이 나면 깨끗이 밀어주고 인공 조림, 인공 복구로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공 조림의 경우는 산불 피해 직후에 산불 피해 목 및 음삭 등을 제거하고 조림하면 토사 유월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 보건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자 집합 및 보완 식재를 한다. 그 다음에 주요 지역의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선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단지 조림지나 산불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상수리, 굴참, 고로쇠 나무 등 내화 수종으로 방화 수림대를 조성한다. 요거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예. 내화 수림대에 조성하는 수종 뭐가 있었어요? 상수리, 굴참, 고로쇠.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후관리. 산불 피해 항구적인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방댐 설치가 필수적으로 재유출 방지를 위해 필터 공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토양 침식에 의해 많은 양 토사 및 양분이 유출됨으로써 피해 지역 자체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과 경사가 극심하여 산사태와 토양 침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사방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복구를 해야 되겠죠. 번식력이 뛰어난 초본류를 우선적으로 식재하며, 자연적인 복구가 바람직한 지역은 맹아의 생장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흙막이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불 진화 및 각종 산림사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방댐과 연계하여 담수시설을 설치한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 폐석지 보건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이 거의 없죠.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읽어보시면, 원인, 폐탄 폐석지는 채광 및 채석 등의 작업이 종료되어 인공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곳을 식생 녹화 공사에 적합하도록 정리하고 붕괴 방지를 위한 사면의 안전 공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패탄 배석지는 채광, 채석, 돌을 다 캐면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세부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탄 배석지는 pH가 낮은 강산성 토양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고 유해한 중금속 함량이 높으며 낮은 보습력으로 인하여 식물의 물질 생산이 부족하겠죠. 가급적 자연 친화적이고 경관적인 식생으로 훼손된 패탄 배석지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여야 한다. 옛날 이게 그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원칙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묻어놓고 가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원하면 흙 쌓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나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현장에서 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복원 대책. 패탄 배석지에 대하여 비탈 다듬기 공사와 산물 처리장, 부지 정리 공사를 실시한 후 안정 녹환 공사를 위한 공사 일정 계획, 공정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 요 산림 복구 하는데 그 현장 대리인이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원칙대로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안사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안사방. 먼저 해안사방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방제림 조성사업하고 해안침식 방지사업. 이 두 가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없어요? 있죠? 방제림이 뭐예요? 나무. 해안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쓰나미나 아니면 풍랑,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는 게 방제림. 숲을 임자를 써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방지하는 거고,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파도나 여러 가지 파도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하는 게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래 언덕의 구분은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치올린 모래 언덕, 설상사구, 반월사구. 요 세 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제일 먼저 치올린 모래 언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파도에 의하여 모래가 퇴적하여 얇은 모래뚝을 형성된다. 치올린 모래 언덕. 파도가 모래를 계속 쳐서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해수욕장 같은데 파도가 계속 치니까 당연히 모래가 쌓인 것을 치올린 모래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상사고가 있는데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치올린 모래 언덕. 그러니까 치올린 모래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계속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과 부딪혀서 모래가 쌓이겠죠. 그게 뭐예요? 설상사고.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치올린 언덕의 모래를 비산하여 내륙 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물 뒤편에 합류하여 혀 모양의 모래 언덕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뭐라고요? 설상사고. 그 다음에 반월사고. 반월사고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반달은 아니지만 되면 이 오른쪽에 있으면 초승달이죠. 왼쪽에 있으니까 뭐 금음달 형태로 장애물이 계속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물 쪽은 쌓이지만 그 양쪽 옆으로는 계속 모래가 날아나서 이런 형태의 모래가 형성되는 게 반월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하고 제일 가까운 모래 언덕은 뭐겠어요? 치올린 모래 언덕이겠죠. 치올린 모래 언덕. 그래서 치올린 모래 언덕에서 바람이 불어 쌓인 게 설상사고. 그래도 계속 더 바람이 불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 쪽은 쌓이고 그 양 옆은 더 모래가 날아가서 이 어떤 반달 모양의 모래 언덕을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반월사고.
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 순서 치올린, 모래언덕, 설상사구, 반월사구. 첫 번째 이걸 외워두시고, 두 번째로 이 사구조성공법이 있습니다. 사구조성공법. 사구조성공법 뭐냐면 사구,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모래 언덕을 이제 조성하는 방법. 모래 언덕을, 그러니까 이 모래 언덕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퇴사울 세울기, 요 별표를 해주십시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퇴사울 세울기는 먼저 정의 보시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날리는 모래를 억류하고자 퇴적시켜서 사구를 조성하는 목적의 공작물.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모래가 계속 날라오면 그 모래가 계속 어때요? 민가나 산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모래를 이제 날리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 막아주는 장치가 퇴사울 세울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뚝용 재료하고 발해 재료 밑줄을 쳐주십시오. 말뚝용 재료 먼저 말뚝을 박아요. 곰솔, 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좀 교목으로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그 말뚝 사이에 이제 갈대나 대나무, 억새로 이렇게 발을 엮은 게 발해 재료. 발해 재료도 밑줄을 쳐주시고, 높이 1m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퇴사 울타리의 통풍성은 구료성은 없는 것이 좋고, 아니 통풍성은 있고 구료성이 없는 것이 좋다.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통풍성은 있고 구료성이 없는 것이 좋다. 통풍성은 바람은 통과해야 되지만 구료성은 이렇게 휘어지는 게 구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새 같은 거는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구료성이 있지만 대나무 같은 건 어때요? 잘 휘어지지 않죠. 대나무로 발을 만들면. 그 다음에 1대1 이것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시험에 다 외워두셔야 돼요. 퇴사울 세우기는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 모래 운동과 주사구의 배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요것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암 모래 언덕, 주사구, 자연사구 순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 순서 바다로부터 암 모래 언덕, 주사구, 자연사구. 그래서 퇴사울 세울기 보시면 말뚝을 받고 뒤에 제주목을 받쳐서 대나무로 이건 한 건데 이렇게 이거죠? 네. 대나무 퇴사울 세울기. 목적은 뭐라고요? 모래를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퇴사울 세울기. 갈대로 만든 갈대 퇴사울 세울기. 이 그림도 아까 여러분 보시면 이 판자, 그 다음에 새, 섭에 따라서 모래가 어디에 쌓이느냐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판자 같은 경우는 바람도 안 통하잖아요. 구료성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가다가 막혀서 파여가지고 이렇게 뒤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같은 경우는 바람도 통풍성도 있고 구료성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요 뒤쪽으로 쌓이고, 섭은 이 통풍성은 있지만 구료성은 없습니다. 섭이 그 나무 같은 거를 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어때요? 바람은 통과되지만 휘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모래가 어떻게 쌓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바자얹기. 이 구정바자얹기는 그냥 개념만 하시면 돼요. 이 퇴사울 세울기에서 바람의 방향이 가장 강한 곳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더 나무 같은 거를 더 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구정바자얹기다. 바람의 가장 센 곳에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구정바자얹기. 개념을 아시고, 인공 모래 쌓기. 인공 모래 쌓기는 인공으로 이렇게 모래를 쌓는 게 인공 모래 쌓기죠. 모래 덮기. 초류의 종자를 파정하고 거적으로 덮어주는 공법. 이제 초본우의 종자를 파져가고 거적으로 덮어주는 공법으로
퇴사울 다리 공법과 인공 모래쌓기 공법으로 조성된 사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바람에 의하여 침식되어 이미 조성된 사구가 파괴되므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래 덮기.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초목종자를 파종해서 풀이 자라면 이렇게 풀이 모래를 잡아주기 때문에 더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모래 덮기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섭 모래덮기 공법, 갈대 모래석기 공법, 이 사초 심기 공법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초 심기 공법의 세 가지, 다발, 줄, 망 심기,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를 밑줄을 쳐주십시오. 다발 심기, 줄 심기, 망 심기. 넘어가시고, 갈대 모래덮기. 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이 사구 조성 공법은 이제 모래를 조성하는 공법입니다. 모래를 어떻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예요? 퇴사울 세울기. 요건 외워두시고. 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 구정 바자앉기. 가장 바람이 센 곳에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인공 모래 쌓기. 이것도 사구 조성 공법의 일종이 되겠죠. 모래 덮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지 조림 공법. 사지, 모래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공법인데, 정사울 세울기, 요 별표를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해안 사방 공법에서는 아까 제일 먼저 모래 언덕하고 퇴사울 세울기, 정사울 세울기, 요 세 가지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사울 세울기도 이게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정사울 세울기는 그냥 뭐냐면 주로 전사구의 육지 쪽에 후방 모래를 고정한다. 후방 모래 고정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퇴사울 세울기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모래를 고정하는 게 퇴사울 세울기고, 이 정사울 세울기는 뒤쪽 후방에 있는 모래를 고정함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나무를 심는 것이 정사울 세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표면의 전면적인 모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식재목이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모래 덮기와 사초 심기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요 모래 덮기와 사초 심기 병행하여 시공한다까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까 모래 덮기는 뭐였어요? 모래를 덮어서 여러 가지 초목 종자를 파종하는 거고, 사초는 여러 가지 사초를 이제 심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시공 효과를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섭 세우기, 집 세우기, 갈대 세우기 공법, 요것도 위주를 쳐주시고, 높이도 동그라미 1에서 1.2m, 그 다음에 깊이는 20cm 동그라미, 한 변의 길이가 7에서 15m 동그라미,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헥타르당 10,000번 동그라미. 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돼요. 10,000, 7에서 15, 그 다음 20m, 높이 1.0에서 2.0. 아까 퇴사울 세울기는 1m였죠. 네. 공법은 섭, 집, 갈대 세우기 공법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낮은 정사울 세울기. 그래서 이제 정사울 세울기는 후방 모래를 고정하면서 요 뒤에다가 이제 해수에 강한 뭐 해송을 심는다거나, 그게 정사울 세울기. 그러니까 모래를 그 고정시키는 작용과 동시에 나무를 식재하는 게 정사울 세울기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지 식수공법. 그 다음에 수종 구비 조건 있죠?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잘 견디어낼 것, 비사, 한해, 조해 등의 피해도 잘 견딜 것, 울패력이 적고 낙엽, 낙지 등에 의하여 지력일 증기를 수 있는 것. 대표 수종으로 곰솔, 소나무, 섬양 등등등. 이건 안 나오고 넘어가시고. 아까 있었죠? 이 사초 심기 방법은 다발 심기, 줄 심기, 망 심기. 밑줄만 쳐주십시오. 이거 제목만. 다발 심기는 이렇게 다발로 심는 거고, 망 심기는 망으로 형태를 심는 거고. 이건 이제 해안 사지 조림지.
해송을 지금 조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